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근 미디어나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집니다. 코스피 5000 시대, 한국 증시가 드디어 재평가받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죠. 심지어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며 온 나라가 한국 경제의 승리라며 국뽕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숫자가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은 정말 가벼워지고 있나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르는 이 기묘한 현상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시장이 과열되어 모두가 흥분할 때가 바로 팔아야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환희의 정점은 아닐까요? 오늘은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 그리고 IMF조차 경고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가는 왜 오를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바로 미친 환율 때문에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톤을 낮춰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죠. 주가는 오르는데 왜 우리의 생활은 더 팍팍해질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성장이 본질적인 체력 증진이 아니라 부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가 실제로 성장할 때 주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싶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차 시총 100조의 비밀 알고 계신가요? 물론 현대차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매년 배당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보여준 아틀라스 로봇의 태박과 엔비디아와의 AI 동맹,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현재 환율 1480원 기준으로 시총 100조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675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과거 정상 환율 시점을 고려해서 675억 달러를 1100원으로 계산하면 약 74조 원이 나옵니다. 결국 환율 효과를 걷어내면 현대차는 여전히 70조 원대 기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 30%의 상승분은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환율 영향일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골 식당의 샌드위치 가격이 만원에서 15,000원으로 50% 폭등했습니다. 주인장은 우리 가게 매출이 대박났다, 묘지수가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압니다. 음식이 맛있어진 게 아니라 돈값이 똥값이 된 겁니다. 지금의 코스피가 딱 이 모양새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원화로 표시된 주가 숫자만 커 보일 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점인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코스피 5350포인트는 과거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시절에 3000포인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제자리인데 숫자만 뻥튀기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기업의 실적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승은 모래 위에 지는 성과 같습니다. 단언컨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희망이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를 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실적이 악화되고 현금 흐름이 막히고 국가의 경제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금을 회수해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누가 남을까요? 바로 고점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믿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토양 위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IMF가 대한민국 경제를 향해 던진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대중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외환 구조를 두고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외환시장의 크기에 비해 달러 자산이 약 25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집에는 양동이 25개 분량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겨서 이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그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고작 작은 유리컵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만약 달러를 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나설 경우 환율을 방어할 시장의 체력이 없어 그대로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외환시장의 현실입니다. 달러를 쥔 투자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미국의 금리 인상, 지정학적 위기 등 한꺼번에 출구로 달려가려 하면 우리 시장은 그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쏟아지는 물을 유리컵으로 감당할 수 없듯이 환율은 폭등하고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고점에서 7천 간다는 희망을 믿고 버티던 개미들만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설계 결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가 숫자만 보고 안심합니다. 코스피가 오르니까 괜찮겠지, 경제가 좋아지는 거겠지라고 믿으며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데 주가만 오르는 현상은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기업들은 달러 결제 비용이 늘어나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마트 물가에 경악합니다. 주가 지수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내실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낙관도,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공포도 아닙니다. 바로 구조를 보는 시선입니다. 주가 지수 뒤에 가려진 기업의 진짜 이익을 보십시오. 환율의 움직임과 외환시장의 체력을 주시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소중한 자산이 이 위태로운 구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주변에서 주식 얘기하면 팔 때다라는 말은 늘 진리였습니다. 머리 꼭대기 상투에서 팔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깨 능선에서 탈출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입절은 언제나 오르며 고점에서 물린 개미가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투자의 눈을 바꾸십시오. 숫자가 커졌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달러로는 얼마지? 를 계산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원화표시 자산의 거품을 경계하고 내 자산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경제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특히 IMF가 견고한 불균형한 외환 구조 속에서는 환율이 흔들릴 때 그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대피하는 것만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숫자에 취해진 자 가치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주는 가짜 안도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구조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벅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복잡한 경제 구조를 날카롭고 투명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